내신은 동희쌤과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진선영어 통합과학 수업을 담당하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우리 오늘 학부모님들께 총 3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좀 어떻게 나왔었는지,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과 관련지어서 클리닉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25년도에 우리가 진행이 되었던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나 1학기 기말고사 둘 다 객관식 24문항, 서술형 8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고요. 2학기 또한 역시나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은 서술형에 대한 배점 자체가 좀 높다라는 사실이고, 서술형 문항의 경우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져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 문제 자체는 32문항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역시나 기말고사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학기 때도 역시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1학기 중간고사를 분명하게 잘 준비를 하여서 좋은 점수를 얻고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문항들을 제가 단원별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물화생지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지금 통합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신설 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원에 대하여서 제가 따로 하나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을 빼고 나머지 이제 물화생지를 보게 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시작해서 2학기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8문항씩 25점의 배점 자체를 가져간다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리와 화학 파트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물리와 화학이 조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게 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단원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단원으로 좀 나누어 봤을 때 1학기 때 진행할 이제 이 수업들에서 물리 파트는 총 3개의 소단원, 화학은 2개, 그리고 생명이 4개, 그리고 지구과학이 5개의 소단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는 했지만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학 1과 화학 1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역시나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 거의 한 8개에서 6개 사이의 소단원들이 시험 단원으로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단원별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공통 부분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몰아져서 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특별히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1학기 기말고사에서 단위들을 적으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부터 준비를 하여서 기말고사까지 그 내용들을 쭉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부분은 수능형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있고 우리가 좀 들어가서 봐야 되는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문항들 자체가 EBS에서 나왔던 일부 교재들과 유사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할 때 좀 큰 단락으로서 봐주는 게 이 공통 파트에선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들을 보시게 되면은 문항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좀 줄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듯이 조금 읽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더 길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과 역학 파트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데, 역학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역시나 둘 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각각 유형들을 봤을 때 물리학 1의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가지고 실제 계산할 수 있는 문항들도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난이도 높게 조금 나와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 요소들을 확인하는 문항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문제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도체 성질을 확인하는 문항. 그래서 화학 파트하고 사실은 연계성이 있게 조금 더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둘 다 보시게 되면 좀 줄글 형태가 길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또한 그리고 위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조건들 또한 잘 따져서 정확하게 판별하여야지 이 문제들을 좀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화학 파트가 좀 강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기출들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온 편에 해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표 유형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유형 문제가 화학원에 나오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 유형들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2, 고3 문항에 나오는 유형 문제들을 좀 같이 풀이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조금 더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력 위주의 확인 문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 해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문항들을 보시게 되면 이온과 전자수,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수 형과꼴로 나오는 게 좀 특징이었고, 이온 결합과 관련된 내용에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서술형이 단답형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단답형과 서술형이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도 높고 당연히 난이도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만 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탄소 동소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교재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소 동속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성들 또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교 교과와 같이 연결돼서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부교조나 교과서에서 개념 확인하는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나누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특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서술형 문항에 봤을 때 아미노산의 구조 자체를 그리라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반응 정보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생명과학 2에 나와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식도 자체를 생투 있는 부분에서 유사하게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식도 그래프 해석 이러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지 않아야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암기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과 자료 해석을 같이 물어보는 문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미노산의 구조식을 적어라. 그리고 결합하는 방식을 서술해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나왔고요. 물질 대사와 효소,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보시면 둘 다 모식도나 그래프 자체가 실제 생투에서 나왔던 문항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 자료들 같은 경우에 고1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자료들과도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제 지구과학을 좀 보고자 하는데 지구과학은 전반적으로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어렵게 내기보다는 전형적인 문제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암기를 확인하는 문항들, 그리고 일부 문장에서 봤을 때 단어나 문장의 변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형들을 가져갔을 때 낚시 선지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낚시 선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교재를 좀 잘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부분에서는 그래프를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념들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모두 다 합쳐서 뭔가 문제를 풀이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이제 나열된 자료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자료들을 좀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문항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래프 관련된 문항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존의 농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실험 문항처럼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문항들 자체에 대한 걸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 개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어생지를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물리는 중상이라고 좀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별로 좀 편차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학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생명과 지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쉬운 편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에 의거해서 계산형 문항들을 좀 우리가 시간 내에 푸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결합 과정 그리고 화학원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유형 문제들을 풀이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고 역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으로 이제 보시게 돼야 되는 거는 학교 부교재와 수업 시간에 좀 필기를 잘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부교재를 통하여서 그 자료들을 확인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저에게 이제 전달해 주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용어 그리고 그 내용들의 정리 그리고 자료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공통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문항수도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시험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하면서 제가 내린 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난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쉬운 문항이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아야 등급 방어가 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1점 1점 한 문항 한 문항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맞아야 되는 부분을 맞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개념 구조를 좀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개념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 확인한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구조에 대한 정리가 첫 번째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킬러 문항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킬러 문항 구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보셨다시피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항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꽤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이할 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시간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두 번째, 그렇다면 자료라도 좀 쉽냐? 그렇지가 않죠. 지금 보셨다시피 자료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순서를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석 순서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통실수 패턴이라고 이제 제가 적었는데 이 공통실수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마다 틀리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틀리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틀렸냐? 조건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풀이를 해나가야 되는지 특히나 문제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 길이 자체가 매우 깁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조건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뒤쪽에 가면은 잊어먹고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실수 유형들을 좀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솔루션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양치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문항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원과 연결되어서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들어갈 것이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에 나오는 그 유형들을 좀 따라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자료에 대한 해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을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좀 수업 계획들을 좀 잡아봤는데 먼저 앞쪽에서 화학과 물리를 좀 미리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앞쪽에서 미리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누적 학습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국어나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좀 있고 범위 자체가 매우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뒤쪽에서는 그쪽의 시간 분배가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과학은 언제?
앞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저희가 미리 클리닉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해석하면 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이제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이제 3시간에 봤을 때 먼저 맨 앞쪽에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개념 정리부터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누적 테스트를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첫 주초에 봤던 문항이 5주째에도 역시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유형들이. 그래서 핵심 유형 문항들로 이제 좀 구성을 하여서 제가 첫 주차 때는 이제 25문항부터 거의 출발을 하는데, 마지막 주차를 가게 되면은 32문항으로, 그리고 서술형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서 실제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의 이제 수업에 걸쳐서 전반적인 개념 정리, 그리고 자료에 대한 해석, 마지막 시간에는 PPT를 통해서 실제 자료들을 보고 같이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교재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본교재, 주간지, 솔루션,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강남 3구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출 문항들을 좀 볼 거고, 테이크오버라고 하여서 이제 출판사 문제들까지 같이 섭렵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교재는 고2, 고3에 나왔던 이제 개념들까지도 같이 수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하고자 하고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들부터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하면서 개념에 대한 정리하고, 실제 우리가 그냥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유형별로 좀 확인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테스트는 역시나 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한글화 작업 해놨고 해설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실제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들한테 제 수업이 어땠는지 좀 수업 후기 한 번만 적어달라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제 적어준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 드리고, 그 다음 클리닉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해주었던 이야기는 실제 수업 시간에 반복을 많이 해서 좋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한 번만 보고 그냥 끝난다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수업 시간 내에 실제로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지엽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원래 중요한 이제 핵심 개념만 보고 그냥 넘어간다가 아니라 그 외에도 지엽적인 부분들까지는 같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주어져 있는 친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연속해서 가르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가장 해주었던 중요한 말은 다양한 유형 문제들을 좀 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유형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 것이 솔루션 자체가 이제 좀 잡아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많이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이제 한다면 클리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닉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좀 인원수가 많다 보면 사실은 조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친구는 물리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생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체크를 해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 개인별로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클린을 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제가 이제 수업 자체가 저녁 6시부터 9시다 보니까 9시부터 10시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친구들이 다 남아서 결국 클리닝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중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주중 클리닉은 월요일, 목요일로 좀 잡아봤습니다. 월수금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학이거나 아니면 화목토가 수학 수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 중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하루는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왔을 때 저랑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안 풀리는 부분, 내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 시간 긴 거 아니야? 네, 길지 않습니다. 짧은 친구들은 30분이면 되는 거고요. 긴 친구들도 한 2시간 내외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고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뭐 카톡이나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은 통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할 때 못 오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줌 클리닉을 통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좀 문제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수업은 3월 15일 일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요. 6회 수업과 한 번에 이제 직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직보 때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특징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자료들, 그리고 부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하여서 실제 시험에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주간지, 그리고 누적 테스트, 클리닉, 이게 이제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마치고자 하고요.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